HD 현대그룹주나 하나오션이 올라갈 때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했는데 앞으로는 주인공이 될 만한 조선주, 차기 대장 조선주가 좀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장인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주식장인입니다. 최근에 이제 제가 여기저기 방송이나 이곳저곳 출연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유튜브를 통해서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 곳에 출연해서도 많은 투자자분들에게 시장이 좀 조정이 나올 수 있으니 좀 조심을 하자. 다시 말해서 이제 시장 급락, 폭락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 좀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미증시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좀 큰 폭으로 연속적인 하락이 나와주고 있어요. 사실 제가 이 업계에서 일한 지가 한 10년 정도 돼 가는데요. 항상 이런 좀 부정적인 이야기, 시장이 떨어질 수 있다, 하락을 조심하자라는 이야기를 할 때마다 좋은 소리를 듣기가 어렵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비판을 받기가 되게 쉬운 주제예요. 근데 솔직히 제가 이전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제가 10,000명도 안 되던 시절, 한 1,000명, 2,000명 되던 시절부터 해서 10,000명 좀 넘어가던 시절, 이때부터도 마찬가지고, 결국 이제 제 개인적인 소유의 유튜브 채널이고 여기에서 전 자유롭게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다. 이게 이제 주제에 대해서 좀 이슈업이 안 되더라도 필요한 내용이면 좀 설명을 드리고 싶다. 그래서 이건 조회수가 잘 안 나올 것 같은데 하는 주제여도 좀 언급을 드리겠다. 이런 경우가 좀 많았었어요.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시장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자라는 내용은 솔직히 제가 좋은 소리를 듣기는 어려운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폭락론자, 비관론자라고도 하죠. 비관론자는 명성을 얻지만 낙관론자는 돈을 번다라는 격언을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비관론적인 얘기를 하는 거에 있어서도 저는 그다지 좋아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이유는 저는 비관론자라기보다는 조심하자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계속해서 매매는 하고 계셔야 되고, 저는 장기적으로 시장이 상당히 큰 상승을 보여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상승을 하는 이 과정 안에서 한 차례 충격이 있다가 대시세가 또 나올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저는 예상하는 것이고, 이 충격을 버티지 못하고 나가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초보 투자자분들의 경우에는 어떻게 이제 그러느냐, 이럴 줄 몰랐다라든지, 대응이 안 된다라든지, 너무 단타만 하시던 분들이라든지, 그리고 현금 확보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신 분들은 오히려 이렇게 충격이 왔을 때 더 공격적으로 매매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때 그냥 손절치고 시장을 떠나버리십니다. 그래서 이러지 않으려면 그 시장이 충격이 올 수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고, 그걸 대비할 수 있는 현금이 필요하다라는 걸 강조드리는 거예요. 시장이 왜 조정이 나올지에 대해서도 제가 많이 언급을 드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오늘은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해드리고,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떻게 그 기회를 잡아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화면 보면서 같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죠. 일단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슈는 어제 제가 이제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깜빡하고 이제 말씀을 안 드린 게, 한국은행이 이번에 기준금리를 2.75%로 인하를 했습니다. 원래 3%포인트였는데 0.25%포인트를 낮춰서 이제 2.75%가 됐어요. 역시 그 배경에는 한국의 경제 성장이 상당히 침체되어 있다라고 하는 게 근거가 되겠습니다.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갔으면은 솔직히 이제 기준금리 인하하기 어려웠을 텐데, 우리나라는 이제 CPI라든지 PPI, 소비자 물가 지수, 생산자 물가 지수 모두 한 2% 초반, 1% 후반으로 상당히 좀 떨어져 있는 모습이에요. 물론 경제 성장률 대비해서는 높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 1, 2%대 물가 상승은 어느 정도 안정됐다라고 보통 평가합니다.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성장률 전망치도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성장률이 1.9에서 이제 1.5%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올해가. 내년도 이제 어느 정도 추이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성장률 전망치 자체가 계속해서 하향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좀 주의해서 봐야 될 만한 부분이라고 좀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해외 주요 기관들에서도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에 대해서 계속해서 내놓고 있는데, 보시게 되면 이게 원래 기존 전망이고요. 흐릿한 동그라미가, 그리고 진한 파란색이 수정한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메릴린치, 골드만삭스, 그다음에 HSBC, 노무라,
뭐 LBS 이런 데서는 UBS 이런 데서는 사실상 이제 거의 변동이 없어요. 근데 변동이 없는 건 둘째치고 일단 기본적으로 성장률 전망치 자체를 낮게 내놨습니다. 1%대로 내놨어요. 근데 이제 일반적인 평균치가 1.7에서 1.6으로 전망치를 낮췄고요. 대표적인 게 이제 뭐 바클리나 시티, JP모건, 캐피털 이코노믹스가 전망치를 모두 하향 전망으로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성장률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낮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예측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평균치도 그래서 이제 1.7에서 1.6까지 좀 낮춰 잡았습니다. 지금 한국의 경제 성장이 상당히 좀 힘들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이제 배경들을 기반으로 해서 한국은행은 이제 기준금리 인하를 한 거고요. 여기에서는 우리가 좀 우려해야 될 만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사실 한국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물론 경제 성장을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모멘텀으로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는 있겠지만 결국 미국과의 이제 기준금리 격차가 더 벌어진 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한국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더 많이 이탈을 할 수가 있고 그로 인해서 환율 방어가 어려워지면서 환율이 갑자기 발작성으로 슈팅이 나오면서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고도 계속해서 이제 소진을 해야 되는 모습이 연출되겠죠. 환율 방어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됐을 때는 우리가 뭐 IMF 때 수준은 아니겠지만 충격이 다소 있을 수는 있다. 사실 IMF 때 대비해 가지고 외환 보유고가 많다라고는 얘기하는데 그거는 저는 비교할 거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IMF 때는 나라가 망하니 많이 수준이었는데 망했다가 살아난 건데 어떻게 그때에 비교해서 외환 보유고가 많다라는 비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저는 비교 대상으로 하는 것부터가 말이 안 된다고 봐요. 근데 어찌됐건 외환 보유고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점을 우리가 좀 고려해 봤을 때는 앞으로도 좀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화면을 보시게 되면 한국의 이제 외환 보유고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이제 하방으로 떨어지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기준금리 인하가 되면서 환율 방어가 어려워지면 외환 보유고가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점은 우리가 좀 주의를 해야 되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이제 현금을 늘리고 있습니다. 제가 영상을 통해서 한번 강조드렸었죠. 지금 10분기 연속으로 현금을 쌓고 있습니다. 뭐 주식 투자 선호는 여전하다고는 하는데 어찌됐건 현금을 늘리고 있다라는 게 가장 핵심이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트럼프의 어찌 보면은 망나니 칼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론 머스크가 막 전기톱을 들고 이제 있는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사진들도 많이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그만큼이나 트럼프가 좀 민감해서 건드리지 못하는 부분들을 일론 머스크가 나서서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정보 효율부 수장으로 나서서 지금 불필요한 인력들을 죄다 그냥 삭감하고 있죠. 심지어 매우 공격적인 언행도 서슴지 않습니다. 지금 머스크가 캐나다 시민권 박탈될 우려에 처해 있는데 머스크 어머니가 이제 캐나다 사람이라 영주권을 얻은 걸로 저는 시민권 얻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캐나다 사람들이 24만 명이 지금 시민권 박탈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유는 뭐냐? 캐나다의 이익에 침해되게끔 행동한다 이거예요. 지금 트럼프가 캐나다 보고도 미국에 이제 복속돼서 들어와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일론 머스크가 거기에 대해서도 아주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도 차기 이제 후보자에 대해서 계속해서 좋은 이제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캐나다 총리가 일론 머스크가 캐나다의 국익에 반하는 활동에 관여했다. 자신의 부와 권력을 이용해 우리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일론 머스크도 재밌는 게 이게 지금 일론 머스크가 현 시점에서 비판을 하면서 넌 지금 뭐 그런 말할 자격이 없다. 넌 지금 뭐 이제 정권 잡을 만한 사람도 아니고 난 다음 정권에 신경 쓰겠다. 이런 식의 이제 스탠스를 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일론 머스크가 요즘 좀 시끄러운 행보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시총도 지금 1조 달러가 깨지면서 계속해서 주가가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유럽에서도 보시게 되면 유럽 판매량이 45% 급감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영국에서는 이제 중국 BYD에도 뒤처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최근 이제 테슬라 주가가 정말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뭐 트럼프 취임하고 나서부터 정말 본격적으로 테슬라 주가가 떨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저는 뭐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도 좀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결국 이제 자율주행이라든지 로봇 산업이라든지 우주항공 산업에 있어서 막대한 이제
어드밴티지를 가져가기 위한 전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뭐 트럼프 입장에서도 저는 아쉬울 게 없다라고 봐요. 일론 머스크가 나서서 이렇게 칼춤 쳐주는데 트럼프가 나서서 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다 해결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은 서로 이제 뭐 상생하는 관계로 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발에 키스한 트럼프 미국 공무원들 열광했다 하는데 이게 사실 지금 가짜 영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비꼰 거죠. 일론 머스크 발에다 뽀뽀하면서 정작 진짜 대통령은 일론 머스크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일론 머스크가 칼 휘두르면서 지금 해고하고 다니고 있잖아요. 공무원들 엄청나게 해고했죠. 사실 지금 뭐 몇만 명, 이제 뭐 몇십만 명으로까지 늘어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어요. 당장에 막 7만 명, 10만 명까지 이제 공무원뿐만 아니라 인력들을 이제 해고해 나가고 있는 과정인데 나중에 이런 막대한 인원들의 이제 해고한 인원들이 쏟아져 나왔을 때 시장에 충격을 줄 거라는 게 일각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사실 미국에 대한 심리 자체도 지금 굉장히 좀 불안한 게 사실이에요. 이번에 발표된 미국의 소비자 신뢰 지수 같은 경우에도 100 아래로 떨어지면서 최근 한 3, 4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소비자 신뢰 지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올해 2025년 2월 달에 발표되는 지표부터는 연말 특수가 반영이 안 되는 지표이기 때문에 아마 2월, 3월, 4월 이렇게 점점 시간이 지나갈수록 점점 경기 지표가 안 좋게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드렸었어요. 그러면서 불경기가 시장에 이제 만연해지면서 시장 충격을 줄 것이다. 불경기가 시장에 만연해지는, 다시 말해서 인정하는 단계로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기준금리 인하를 미국이 이렇게 계속 안 하고 있는 이유는 결국 트럼프의 관세 정책 때문에 물가가 튈까봐 그런 거거든요. 기대 인플레 자체도 엄청나게 튀어올랐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 봤을 때는 시장이 좀 리스크를 받을 수가 있겠다.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현실화될 수 있겠다라고 시장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발작성 급락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기회라고 보는 게, 왜냐하면 사실 기대 인플레가 치솟고 관세를 우려하고 있는 부분 물론 이해는 하는데 관세로 인해서 물가가 치솟는다? 그거는 뭐 단기적으로는 그럴 수 있겠지만 저는 지속성이 있을 거라고 보진 않습니다. 반면에 지금 이 불경기 모멘텀은 앞으로 계속해서 더 심해질 거거든요. 물가는 왜 제가 이제 괜찮을 거라고 보냐면, 일단 트럼프가 물가를 낮추기 위해서 에너지 공급을 늘리겠다라고 얘기했고 거기에 아주 착실하게 이행을 해주고 있고 눈에 바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직히 관세라는 게 3월 달에 이제 트럼프가 이제 캐나다랑 멕시코 관세 뒤로 밀었던 게 이제 3월 달에 다시 이제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세 이제 밀었었는데 그거 다시 진행을 시키면 또 관세 리스크가 3월 달에 있고 4월 달에는 의약품, 자동차, 그 다음에 반도체 이쪽에 관세한다고 그랬고 4월 2일부터. 그러면 이제 한 3월 말부터 4월 초까지 관세가 연달아 있는데 3월 말에 이제 연준이 기준금리 결정을 하죠. 그때 과연 기준금리 인하를 할 수 있을까? 연준 입장도 이해는 돼요. 기준금리 인하는 못할 겁니다. 근데 인상도 못해요. 불경기가 점점 심해지는데. 뭐 일각에서는 기준금리 인상할 수도 있다 그러는데 물론 무조건이라는 건 없지만 저는 확률이 현저히 낮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유력한 건 기준금리 동결이 가장 유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결국에 관세라는 것은 뭐 겁이야 주고 있어요. 기대 인플레를 치솟게 하고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물가에 타격을 주고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바로바로 물가에 영향을 주고 있는 건 유가예요. 실시간으로 움직이잖아요. 근데 지금 WTI 트럼프 취임하고 나서 어떻게 됐죠? 계속 떨어집니다. 지금 유가가 이제 70불도 깨졌어요. 제가 이러다가 65불 내지 60불이 깨질 수도 있겠다. 진짜 전저점 부근이 65불을 깰지도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70불 아래로 깨지면서부터는 아마 이제 물가 상승이 상당히 좀 제한이 될 것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70불이 깨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어요. 뭐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지금 장기적인 흐름을 보시게 되면 트럼프 취임하고 나서 유가가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중동에도 영향력을 굉장히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는 시점이고 유가를 이렇게 떨어뜨리고 지금 LNG 같은 경우에도 공급을 계속 늘리겠다라고 했고 천연가스 관련해서도 얘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는 뭐 관세가 지금 시장의 심리에 영향을 주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유가가 떨어져가지고 물가를 안정시켜주는 힘이 저는 더 강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물가가 올라갈까 봐 우려하는 거는 실질적으로는 관세 영향을 핑계를 대기에는 영향이 제한적일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불안한 심리가 끼쳐지는 거는 어쩔 수는 없어요.
그리고 지금 불경기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지금 미국의 달러 인덱스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1월 달에 조정 나오고 다시 치솟는 듯 했는데 다시 무너지면서 지금 약달러 기조로 쭉 하향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이에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두 가지로 해석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은 달러의 강세가 저물고 달러가 약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미국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점점 올라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미국 시장이 불안하면 전 세계적으로 한번 쇼크가 오는 거 아니야? 뭐 솔직히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도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였지만 어땠나요? 다른 국가들이 더 크게 충격을 받았죠. 그런 관점에서 이게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쇼크로 한번 또 올 수 있겠다. 그러니 금을 좀 사모아야겠다 하면서 2023년부터 2024년 그리고 2025년 초까지 금 가격은 정말 무지막지하게 올라갔습니다. 뭐 최근에 좀 조정이 나오기야 하고 있지만 그동안 올라간 부분들을 생각해 봤을 때는 이 정도 조정은 뭐 귀엽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만큼이나 이제 시장을 좀 불안하게 보고 있는 심리가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을 놓고 봤을 때 미국을 좀 불안하게 보고 있구나. 근데 이제 또 반대로 좀 긍정적인 면을 보자면 달러 인덱스가 약해지고 이제 미국이 이렇게 힘들어지고 있다라는 거는 우리나라에겐 좀 반사이익을 볼 수도 있어요. 지금 최근에 이제 다우 같은 경우에도 미증시가 꺾이고 있고요. 나스닥, S&P 모두 증시가 꺾이고 있습니다. 반도체도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꺾이고 있는 모습이에요. 지금 니케이 지수도 보시게 되면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뭐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지금 미국의 다우, 나스닥, S&P, 필라델피아 반도체 다 빠지고 있고 일본 지수까지도 빠지고 있다. 다시 말해서 이제 미국만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적으로 이제 증시 타격이 올 가능성이 있다. 글로벌 불경기가 현실화된다. 인정하는 단계로 가게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 이렇게 됐을 때는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니까 환율이 안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거기에 대한 반사이익을 기대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가 기준금리 인하를 해가지고 외화 유출 그 다음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을 떠나는 걸로 인해서 환율 방어가 어려워질 수 있는데 다행히도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면서 그걸 좀 상쇄해 줄 가능성도 있다. 그 점은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이 노란색이 그 외국인 투자자들 들어오고 나가고 순매수 추인데 지금 보시면은 연일 계속해서 신저가 쓰면서 계속 빠져나갑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계속 하방을 뚫고 내려가고 있어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을 다 떠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반면에 이제 지수는 올라갔는데 그 근거가 결국 기관의 이제 물량이 뒷받침됐기 때문이죠. 외인이 이렇게 계속해서 빠져나가고 있고 더 많이 빠져나가고 있는 측면은 분명 우리가 주의는 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물론 이제 환율이 저도 안정됐으면 좋겠지만 혹시라도 환율이 발작성으로 급등할 가능성도 있으니 그 부분은 주의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당장에는 달러 인덱스가 꺾이면서 환율이 안정되고 있고 오히려 환율이 떨어지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안정적이긴 하지만 또 혹시 모릅니다. 환율이라는 게 또 뛰기 시작하고 시장이 갑자기 이제 충격을 받게 되면은 금세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주의하자라는 관점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투자는 저는 계속 이어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미증시가 꺾이게 되면 그동안 미국에서 장기간 정말 몇 년 동안 미증시가 엄청난 호황장을 보여줬거든요. 거기서 돈을 천문학적으로 투자자들이 많이 벌었습니다. 거기서 투자자들이 벌었던 차익 실현 물량들이 이제 주변국들로 스며들어 올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세금 혜택도 있죠. 그 다음에 정치적 리스크로 인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슈도 있었고 너무나도 저평가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가 매수세가 한국으로 흘러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약달러 기조로 가게 되면 주변국들로 돈이 퍼져나가는 것도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래서 미국으로만 집중되어 있던 자금들이 이제는 서서히 주변국들로 퍼져나갈 가능성이 높다. 그게 뭐 중간에 충격이 오면서 흔들기야 전 세계적으로 한번 있을 수 있겠지만 뭐 정도의 차이라고 봐요. 크게 흔들리느냐 작게 흔들리느냐. 저도 작게 흔들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좋은 기업들 섹터는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것이기에 그런 섹터의 종목들은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계속 눈여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7세기의 프랑스 수학자 블레즈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모든 인류의 문제는 사람이 방 안에 홀로 조용히 앉아있지 못하는 것에서 비롯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우리 투자자에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 기다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대다수의 투자자들은 그렇게 인내심이 강하지 못해요. 그리고 충격에도 너무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저는 비교적 둔감하게 반응하는 투자자가 되는 것도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보다 많은 투자자들이 기다림이 투자자를 돕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역시도 보다 많은 분들이 기다림을 견딜 수 있는 투자자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충격이 아직 제대로 왔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이게 얼마나 장기화될지 혹은 얼마나 좀 쇼크성으로 크게 무너질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어찌됐건 미국은 기준금리 인하를 하지 않고 있고 제가 보는 관점에선 결국 시장이 한번 무너져야 기준금리 인하를 빠르게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직 괜찮은데 기준금리 인하? 아직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이런 스탠스를 계속 취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하시는 게 좋겠고 사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그냥 매도 빨리 맞는 게 낫다고 그냥 강력하게 급락이 한번 나오고 대시세를 빨리 보여줬으면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극심한 고통을 그냥 잠깐 참는 게 계속 오랫동안 이제 쉴 새 없이 고통을 겪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냥 짧게 그냥 그 시기만 살짝 견디면 되거든요. 근데 질질 끌면서 뒤로 이제 약세장을 이어가니까 이게 저는 더 힘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변동성, 급락을 너무 안 좋게만 생각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짜 내가 공부가 된 투자자라면 오히려 급락이라든지 변동성은 준비된 자에게는 축복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투자를 이어가시길 바란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우리가 이제 기회로 삼아 볼 수 있을 건 뭐가 있을까? 사실 트럼프가 이제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하면서 지금 현재 현대차도 관세에 대해서도 대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GM이랑 이제 동맹을 시작하면서 미국 시장을 장악하려고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수혜가 계속 나올 걸로 기대되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중국이 한한령을 해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 8년 동안 2017년 이후에 오랜 시간 동안 한한령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각종 산업들이 타격을 받았는데 대표적인 게 엔터, 미디어 컨텐츠, 그 다음에 게임 산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의 게임주나 엔터주나 컨텐츠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좀 수혜를 받을 거라고 예상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뭐 솔직히 이제 중국이 언제 또 이렇게 하고 배신을 할지 모르고 행동을 바꿀지 모르기 때문에 조금 우려가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일단은 한한령 해제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보니 이런 부분은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알테오젠이 오리온과 3천억 합작법인을 추진했습니다. 사실 이제 알테오젠이라든지 오리온의 르가켄바이오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제가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강조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약바이오 대장주들 기준금리 인하 기조는 바뀌지 않을 거라는 거를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혹시라도 큰 조정이 나오면 제약바이오나 로봇은 강력하게 담아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지금 조선주 조정이 나왔을 때 기회가 될 수 있을 만한 종목은 저는 LNG 공급이 늘어나면서 삼성중공업 같은 기업들 그리고 오리엔탈 전공 같은 삼성중공업의 매출 비중이 많이 의존되어 있는 기업들이 수혜를 크게 받고 기회를 받을 거로 예상됩니다. 이제 LNG 공급을 늘려서 에너지 가격을 낮춰야 하는 시장 방향성, 트럼프 정책상 필수적인 게 바로 에너지 가격을 낮춰서 물가 안정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야 금리 낮출 명분도 만들고 그 다음에 관세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세를 상쇄하기 위한 카드로서 에너지 공급을 늘리는 정책은 트럼프가 결코 포기할 수 없다라고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LNG 공급을 늘린다라고 하면 LNG 운반선 그리고 FLNG 전 세계 1위 입지를 보유하고 있는 삼성중공업은 HD 현대그룹주나 하나오션이 올라갈 때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했는데 앞으로는 주인공이 될 만한 조선주 차기 대장 조선주가 좀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좀 눈여겨보시고 또 하나 이제 건설기계 쪽 역시도 이제 앞으로 인프라 사업을 확대할 거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수혜를 받을 겁니다. 제가 핵심적으로 말씀드린 몇 개 섹터들이 있어요. 그런 섹터들을 좀 눈여겨보시고 길게 바라보면서 가는 게 중요하겠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플랫폼 관련된 종목들 AI 쪽에서 카페24 역시도 또 추가적인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회가 될 수 있을 때마다 좋은 기업들을 선별해서 잘 이제 장악해 나가는 게 중요하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게임주 쪽에서 바라본다라고 하면은 뭐 크래프톤이라든지 뭐 W게임즈라든지 특히 시프트업이나 이런 기업들이 좀 눈여겨 볼 수 있을 만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미디어 컨텐츠 쪽에서는 최근에 3G 엔터가 한알령 해제 기대감으로 정말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당분간 추세를 봐서는 쭉 올라가지 않을까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뭐 단기 매매나 추세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3G 엔터 눈여겨보시는 것도 괜찮고요. 엔터 쪽에서는 역시 한알령 해제로서 뭐 하이브나 JYP 엔터, 제가 항상 강조드렸던 엔터주들 있죠. JYP, 하이브, 뭐 디어유 이런 기업들 위주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지금 현재 시장이 저는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현금 50%만 잘 확보하신다면 얼마든지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의 이제 혼란스러운 시장 안에서 큰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제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옆에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이랑 고정 댓글에 보시면 텔레그램 방 접속하실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제가 텔레그램 방에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자료들, 정보들 올려드리고 있고요. 시황도 계속 잡아드리고 있어요. 꼭 보셔야 되는 뉴스나 시황 정보, 그 다음에 자료들도 올려드리고 있으니 꼭 오셔서 도움받아 가시고요. 뭐 비밀번호 누를 거 없고 개인정보 내는 것도 없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위해서 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거니까 꼭 오셔서 혜택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번 주 주말부터죠. 3월 1일부터 3월 3일까지 총 3일 동안 저녁 7시에 특강을 진행합니다. 텔레그램 방에 입장해 있는 분들에게만 진행하는 특강이니까요. 이번 2025년 상반기에 투자 전략을 잘 짜서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매매 전략, 그리고 업종과 종목들까지 잘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영상 이제 밑으로 내리시게 되면 이 더보기를 클릭하셨을 때 여기 텔레그램 방 링크가 나오고요. 여기 고정 댓글에도 텔레그램 방 링크를 남겨놨으니 오셔서 도움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제 채널에 입장을 해주시게 되면은 요 채널 홈에 요 더보기란에도 텔레그램 링크를 남겨놨어요. 여기 통해서 도움받아 가시고, 최근에 제 유튜브 채널에 찾아와 주신 구독자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솔직히 지금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금세 지금 4만 명을 넘어서고 지금 4만 4천 명을 앞두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빠르게 많은 분들이 오시다 보니까 저의 이제 매매 철학이라든지 저의 매매 성향, 그리고 저의 스타일에 대해서도 아직 다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꾸준히 계속 제 영상을 보시다 보면 저희 투자 철학과 그리고 저의 매매 전략에 대해서도 배워가시는 게 많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아직 구독을 눌러주지 않으신 분들은 꼭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그 다음에 알람 버튼 눌러주시면 더 돈 되는 정보, 도움되는 주식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께 제가 언제나 정답일 수는 없겠지만 진실된 마음가짐 그리고 전략으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보답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짧게나마 응원 댓글 달아주시는 거 제가 영상 제작하는데 너무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짧게나마 시간 내셔서 응원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의 수익 그 하나만을 위해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제가 돈을 번다는 모토로 앞으로도 구독자 10만, 100만 넘어서까지도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장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